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여도은입니다. 며칠 사이에 날씨가 꽤 많이 풀렸습니다. 겨울비가 내리고 나서는 그 후부터 날씨 다시 추워진다고 하는데 이렇게 기온 차이 많이 날 때는 감기 더 잘 걸리는 거 알고 계시죠? 감기 조심하시고요. 이렇게 날씨 풀리는 것처럼 우리 부동산 시장 굉장히 얼어붙어 있는데 잠깐이라도 좀 풀렸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부동산 시장에서의 봄 소식은 오리무중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장 가운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쨌든 부동산 투자 계속해서 이어나가야겠죠. 여러분의 깊은 고민과 한숨 저희가 좀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시간 동안 부동산 알짜 정보와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가이드 지금 시작합니다. 생생부동산 클리닉 시간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리는 건 물론이고요. 부동산 관련된 시장 동향 체크해보면서 팁도 얻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간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요. 전화 상담 가능하죠. 초전화 02-2077-6356번 통해서 전화 상담 받아보시고요.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됩니다. 문자는 02-545-7988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시간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합니다. SNK 자산관리의 송선문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여러분들의 투자의 길라잡이가 될 만한 투자 팁부터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주제 확인해 보시죠. 2017년 새해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안개 속이죠. 다양한 변수가 기다리고 있어서 흐름을 예측하기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우리는 시장을 미리 전망해 보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2017년을 좌우할 주요 변수들을 짚어보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 살펴봅니다. 자, 2017년 기다리면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변수들 좀 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제 내년 시장 이제 연말이 이제 지나면 네. 이제 내년 시장이 되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로 대내외적으로 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이제 많이 변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방송을 통해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시장 변화는 어렵지만은 또 그 어려운 가운데서 어떤 것이 어렵고 포인트는 어떻게 바뀌어가는지에 대해서 또 우리가 좀 세세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자료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내년 시장의 변수는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좀 분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가장 우려를 하는 입주 물량과 더불어서 좀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우리나라 금리 인상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또 어떤 정책의 변화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3가지로 이렇게 좀 내년 시장을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뭐 본다면 내년 입주 물량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봤을 때 내년에 입주 물량이 37만 가구입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이 37만 가구가 얼마나 많은 숫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우리가 99년도에 한 36만 가구 정도가 입주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 가장 큰 물량이 지금 입주가 되는 건데요. 뭐 내년 후년 시장 2018년도에는 약 41만 가구로 2년 동안 앞으로 입주할 수 있는 물량이 약 한 80만 가구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2014년도, 15년도에 분양시장 호황과 여러 가지 분양 물량이 많이 쏟아졌던 것들이 이제 입주 물량으로 전환되면서 그 입주 시점이 됐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공급 물량,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 수요와 공급이 굉장히 좀 중요하죠. 그래서 이 수요 대비 공급량이 많이 일시적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났을 때 시장은 어려운 점을 지금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내년 시장은 입주 물량, 특히 내가 거주하고 있는 곳 아니면 내가 인근 영향을 미칠 만한 이런 지역의 공급 물량을 좀 많이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금리 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달에 미국 금리가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 금리도 좀 올라갈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많은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금리는 한국은행에서 동결을 했었죠. 그래서 하지만 내년도 시장에는 소폭의 어떤 상승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아주 큰 폭의 상승이 없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금리 변동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움직일 수 있는데 아무튼 지금 금리 인상이 좀 기정사실화 됐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부동산 시장, 대출 금리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거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내년 시장에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많이 달라지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뭐 시중은행에서는 뭐 9월부터 인상분을 좀 반영을 해서 지금 뭐 부동산 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3%대를 지금 넘어서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정책 변화를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정부 정책이 이제 규제 정책으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완화 정책에서 규제 정책으로 바뀐 어떤 계기로 본다면 올해 있었던 8.25 대책과 11.3 주택 안정화 대책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정부에서 향후 지금 내년 시장도 규제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이 어려운 그 대내외적 경제 여건과 더불어서 규제 정책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면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움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내년에 또 대통령 선거가 있죠. 그래서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 물론 선거가 있던 해는 대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년 같은 경우에는 대내외적인 악재가 같이 연결되면서 그렇게 썩 긍정적인 전망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다음 정부가 준비가 된다라면 다음 정권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이 경제 정책 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세 가지 어떤 중요한 변수를 갖고 말씀을 드렸고 제 개인적인 결론입니다. 일단은 입주 물량이 많은 경기권 같은 경우에는 가격 조정이 좀 불가피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누누이 말씀드려왔지만 경기권의 지금 밀어내기 분양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진행됐던 것들이 수요 대비 공급이 상당히 우려되는 곳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을 가격 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좀 피해 가셔야 될 거고 예를 들면 매도 시기를 잡는다면 그런 입주 시점을 피해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아직까지는 지금 멸실주택도 많고 수요 대비 공급이 그렇게 경기권보다는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비교적 안정적이다, 안정적인 시세가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결론적인 얘기는 차익 목적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부동산 시장이었죠. 아파트 시장을 중심으로. 근데 이제 차익을 보는 것보다는 이제 수익형 시장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다. 그래서 실수요자 입장에서 우리가 본다 그러면 좀 저렴한 가격에 지금 이렇게 고점에 올라와 있던 것들이 조정을 좀 받는다 그러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또 좋은 시장이 또 펼쳐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얘기는 어쨌든 차익형 시장에서 수익형 시장으로 넘어가는 전환적인 시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고려된 수익형 부동산 중에서 조금 알토란 같은 매물들은 조금 이렇게 좀 조정 시기에 조금 선점 투자 또 선점을 해서 확보를 한다라면은 향후에 진행될 수 있는 수익형 시장에서 좋은 거를 먼저 선점하게 되는 이런 어떤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2017년 부동산 시장의 변수 세 가지 정리해 봤고요. 대표님의 부동산 시장 전망도 간략하게 들어봤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을 읽고 최선의 투자 전략을 마련해 볼 수 있는 또 세미나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세미나 일정 확인해 보시죠. 송성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 드립니다. 2017년에 주목해야 할 부동산 투자처라는 주제로 12월 24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되고요. 7호선 항통역에 위치한 SNK 자산거래 세미나실에서 열립니다. 관련 문의는 서울전화 02-545-7988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이죠. 벌써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는데요. 받아보도록 할게요. 수사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느 지역 고민이세요? 네, 의왕시 오전동에 네. 동문 굿모닝힐 아파트를 얼마 전에 매수했는데요. 네. 1월에 입주 예정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 최근에 얼마 안 됐다고 하던데 저희가 매수한 후에 주변이 재개발 인가가 났다고 해요. 그래서 매수할 땐 몰랐었는데 저희 아파트랑 저희 바로 앞에 있는 다른 아파트 그 두 가지만 빼고 다 재개발 인가가 났다고 해서 네. 이렇게 보유하는 게 좋을지 사실 매도할 생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매도하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주변 네. 지역에 뭔가 빠른 여건이 변하면서 괜히 고민이 되시는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대표님과 네. 함께 고민 나눠볼게요. 대표님.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일단은 뭐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럼 여기 동문 네네. 아파트는? 네. 네, 실거주 목적이신데 이제 주변의 변화, 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하면 기존 아파트들이 조금 어려움을 면치 않을까 이런 생각을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예.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이 오전동이나 이 아래쪽 그 고천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은 시세에 그렇게 큰 변화를 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물론 주변에 정비 사업을 통해서 새로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새 아파트들이 들어서는 계획은 다 잡혀 있어요. 지금 오전 지역 그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진행, 네.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라든가 또 고천 지역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부 다 이렇게 진행될 것들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시간이 조금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네네. 동문 아파트를 비롯해서 뭐 인근 지역으로 변화가 생겨서 전체적으로 이 오전동 지역이 조금 더 주거 환경이 좋아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네. 시간은 좀 걸려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어떤 가격 하락이라든가 이런 걸 염려하지 마시고 한 네. 2년 정도는 보유를 할 필요가 있다. 그 오히려 오히려 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그러면 이주도 하게 되고요. 뭐 이러면서 네. 시간이 좀 필요로 하거든요. 그러면 그 시기를 통해서 일시적인 이주 수요를 받으면서 가격이 좀 상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네네. 예, 너무 지금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단기적으로 이렇게 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도를 제가 조금 크게 봐서 보면 이쪽 그 지금 오전동이라든가 뭐 호계동 이런 지역들은 인근에 안양 IT 단지가 있잖아요. 네. 수요층이 안정돼 있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평촌이라든가 왼쪽에 삼본이라든가 뭐 이런 지역 자체가 그 크게 흐름의 가격 변동이 별로 없이 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보합세는 항상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오전동도 마찬가지 지역입니다. 이 지역 전체를 크기를 봤을 때. 그래서 아파트 가격도 최근에는 가격이 조금 올랐죠. 여기가. 네네. 예.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소폭 오른 거는 일단은 뭐 전반적인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인근 경기도권 주거 환경이 좀 좋은 곳들도 조금씩 상승을 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거품으로 상승한 건 아니고요.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가 좀 어느 정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추가 상승은 조금 쉽지는 않겠지만 그 하락 여건은 이렇게 없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거주가 좀 탄탄한 지역이기 때문에 당분간 뭐 주변에 정비 사업을 한다고 해도 한 2, 3년 정도는 가격에 이렇게 큰 하락 여건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결론적인 얘기는 지금은 뭐 실거주 목적이니까 내년 1월에 입주하신다고요? 네네. 네. 입주하시고 이제 주변의 어떤 변화를 한 2, 3년 정도는 이렇게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큰 변화가 없는 지역이니까 그 염려 안 하셔도 실거주 목적으로는 괜찮다. 이렇게 결론 드리겠습니다. 아, 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청년이 앞으로도 애청해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애청하시는 분들 많다고 할 때마다 참 기분이 좋아집니다. 두 번째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느 지역 네. 고민이세요? 용인시의 기흥역에 지금 힐스테이트 네. 분양권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거기를 들어가야 될지 아니면은 그거를 분양권을 매도를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매도를 해야 될지 실거주 관련해서 고민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네. 더욱더 그 입지 여건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표님 바로 네네. 연결해 드릴게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분양 받으셨어요, 여기? 네, 네. 아, 그러셨구나. 요즘 조금 피가 좀 붙어 있죠? 네, 조금 붙긴 했는데, 그 미분양 난 지역이라서. 네, 맞습니다. 지금 왜냐면 여기 지금 뭐 지도를 제가 보고 있는데 기흥역 옆으로 해서 역세권 네네. 도시개발구역이거든요. 그래서 네. 인근에 거주하시죠? 네네, 인근에 뭐, 거주하고 있어요. 예, 잘 아시겠지만, 뭐 일단은 장점은 뭐냐면 기흥역 중심으로 해서 요 신갈 아래쪽이라든가 이 주변 지역에서 조금 새 아파트가 집중적으로 공급되는 지역이라서 네. 신규 아파트 선호층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거는 장점인데,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도 이렇게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기흥역 역세권 사업이 주거단지만 들어오고 상업시설 일부가 들어와요. 네네. 그러니까 업무시설이 막 들어오는 게 아니고 아파트만 주거단지 아파트만 늘어난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악재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분양가도 조금 여기가 뭐 한 1,200만 원 정도 됐었나요? 1,100만 원, 네네네. 그 정도 1,200만 갔죠. 원. 네. 예, 그래서 분양가도 사실은 조금 이렇게 지역 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조금 높은 편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던 데예요. 근데 뭐냐면 이 넘어가다 보면 동백 지역도 있고 또 지금 이 지역 아래쪽 위쪽으로 해서 공급량이 굉장히 많아요. 보정 위로 올라가면 구성 보정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 주변 지역이 아파트가 이렇게 높진 않거든요. 그런데 네. 신축이라고 해서 주변 지역은 뭐 평당 1,000만 원, 900만 원 가는데 신축이라고 여기만 평당 1,300, 1,400 이렇게 가지는 않을 거로 보여지거든요. 아, 그래서 네. 그런 점 때문에 조금 분양가에 조금 핸디캡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인근에 지금 그 기흥역 주변으로 해서 동백이라든가 뭐 이런 지역에는 지금 주거 환경이 굉장히 좋은데 비해서 지금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싸거든요. 알고 계신가요? 네, 네,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 지역의 어떤 그 고소득에 아니면 이 고가의 주택을 구매해줄 어떤 수요층보다는 오히려 여기 가격이 좀 높다라면 인근 지역에 평당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는 곳이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 네. 예, 한마디로 이렇게 조금 속된 표현으로는 시세를 크게 이렇게 주도해서 가야 되는데 그럴 만한 힘은 업무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추가로 늘어나는 게 없기 때문에 좀 없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 네. 지금 가격에서 좀 더 추가 상승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 보여서 좀 적절한 내년 상반기 시장까지는 아파트 시장이 조금 조정 국면이에요. 그러다 네. 보면은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뭐 꼭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은 투자 목적이 많이 들어가 있다면은 조금 변화를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장님 잘 고민해 보시고요. 현명하게 네. 선택하시기 바랄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두 번째 시청자분 만나봤습니다. 자, 세 번째 전화 연결 바로 받아볼까요? 수녀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지역 고민이세요? 네, 저는 지금 구리 교문동에 금호아파트에 전세로 거주 중이긴 한데 네. 여기 구리 토평동 이편원이랑 교문동 금호 베스트비 아파트 중에서 어느 쪽을 매수를 해야 될지 좀 문의드리려고 전화했거든요. 지금 이사를 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실거주로? 실거주로 이사를 갈 건데 네. 지금 전세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 시기는 좀 여유가 있는 편인데 네. 매수를 하고 나서도 한 4, 5년 살다가 다시 매도를 할 계획이라서 아, 어느 쪽이 더 사고 팔기에 편할지. 네. 알겠습니다. 지금 네. 고민하고 계시는 구리시 안쪽에서 토평동과 교문동 그 아파트 네네.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서 어느 쪽이 더 좋은지 선택을 해볼게요. 대표님.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지도를 제가 좀 찾고 있는데, 그 네. 인근 지역이잖아요. 네. 인근 지역인데 지금 아직은 이거 내 집 마련을 아직 안 하신 상태네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실거주 목적으로 내 집 마련을 지금 하시려고 그러는 건데, 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데가, 지금 이편한 세상하고, 네. 또 어디죠? 한 군데는? 교문동 금호 베스트빌 아파트요. 금호 베스트빌 1단지. 네. 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쪽은 저는 매수하는 데 있어서는 좀 일단 결론적으로 찬성 의견을 드려요. 네. 지금 왜 그러냐면 이쪽 그 지역 자체가 일단은 저 아파트들은 사실은 다 이 토평동이라든가 이런 지역은 거의 비슷하게 봐야 돼요. 네. 왜 그러냐면 어느 아파트만 특별히 좋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근데 네. 지금 뭐 평당 가격도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거의 비슷하게 시세가 형성돼 있잖아요. 연차하고 네. 고려했을 때. 그래서 어떤 게 더 좋다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지금 구리 지역에 수요층 자체는 지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잖아요. 그리고 결국 네. 구리시의 가장 큰 호재는 뭐냐면 8호선 연장이에요. 그렇죠? 암사에서부터 넘어오는. 그래서 지금 단기적인 건 아니고 실거주를 하면서 그런 어떤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두 아파트들 괜찮지만 이 지금 여기 그 장자 사거리 근처에 여기 생기는 건 아시죠? 네, 하고 있어요. 이제. 예. 여기 그쪽으로 지금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 주변에 뭐 LG라든가 뭐 동양고속 아파트라든가 뭐 금호베스트 5단지 뭐 이런 데들도 사실은 지금 가격이 그렇게 옆에 단지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근데 네. 무슨 얘기냐면 여기 생겨서 초역세권이 되는 아파트하고 조금 떨어져 있는 것들하고 조금 틀리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발품을 더 팔아서 지금 아파트 시장이 지금 조정 국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아파트 시장이 조정받으면은 조금 급매물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수 시점을 지금 잡지 마시고 내년 한 2, 3월경 정도까지만 좀 관망을 하시다가 좀 매물이 좀 괜찮은 게 나온다 그러면 이 장자이 사거리 쪽으로 요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 한번 좀 노려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역적으로 다 비슷하긴 하지만 여기 생길 수 있는 호재가 초역세권이 되는 아파트들은 굉장히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한번 발품을 좀 더 팔아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주택
이신 분들은 내년이 내 집 마련하기에는 굉장히 좀 좋은 시기로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네. 조정받는 국면에 매수를 한 범 정도 한번 좋은 매물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향후 거주하면서는 이 8호선 연장에 대한 어떤 그 시간이 점점 가까워오면서 좀 더 가격 상승 여건이 남아 있습니다. 이쪽은. 그래서 시간은 좀 걸리지만 좀 편안하게 가격 하락 여건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자, 시청자님 조금 더 고민해 보시면 더 좋은 뭔가 부동산 투자 기회가 생길 것 같아요. 조금 더 고민해 보시고 그래도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에게 또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전화, 오늘 굉장히 전화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세 번째 전화 받아봤고요. 이어서 빠르게 네 번째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느 지역 고민이세요? 네, 송파구 오금동 상하 2차 아파트 갖고 있는데요. 네. 네, 계속 보유해야 할지 아니면 매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문의드리려고요. 지금 실제 거주하고 계세요? 아니에요. 어디 전세나 뭐 월세 주고 계신 거죠? 네, 전세는 네. 지금 놓고 있어요. 3억 천에요. 네, 알겠습니다. 계속 보유해도 될지 여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뭐 전세를 두고 있다는 거는 아무래도 좀 차익을 목적으로 좀 두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죠? 예. 근데 일단은 제가 뭐 계속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아파트 시장 자체를 조금 길게 본다라면은 좀 보유 의미가 있을 수도 있는데, 좀 단기적으로 한 2, 3년 내로 본다 그러면 좀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 보인다, 이런 결론 먼저 드릴게요. 그래서 좀 전세 끼고 있는 매물이라면 좀 매도 시기를 잡아서 좀 바꿔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결론 먼저 드리고요. 그 이유를 좀 설명드릴게요. 네. 지금 이 상하 아파트 같은 경우에 계룡역 그 바로 초역세권이라 입지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아직은 2차면은 1차는 지금 연한이 됐지만 2차는 연한이 지금 안 됐잖아요. 근데 네. 결국 이 두 아파트는 좀 같이 가야 될 단지거든요. 그러니까 1차하고 더불어서 그렇게 되면은 재건축 사업을 하든 뭐 조금 그 토지 활용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데인데, 어쨌든 조성된 시점이 틀리기 때문에 같이 지금 진행할 수 없는 이런 입장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지금 만약에 입지 여건으로 봤을 때 역세권으로 굉장히 좋지만 지금 이 지역이 좀 중층 아파트라 대지 지분이 이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추가 분담금에 대한 어떤 부분도 있고 그런 것들이 합쳐진다 그러면 지금 매매가를 그렇게 많이 끌어올리기는 좀 어려워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전세를 주고 계시다 그러면은 좀 그런 어떤 기간을 오랜 동안 시간을 기다려서 조금 상승을 하는 걸 보느니 차라리 그 금액을 남는 금액을 갖고 지금 현재 흐름에 맞는 수익형 쪽으로 좀 갈아타는 건 어떠냐, 이런 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좀 당분간은 금방 이루어질 일은 아니지만은 이 계룡역 안쪽으로 보면 거여동, 거여마천 뉴타운도 지금 활발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래쪽 위례 신도시하고 더불어서 거여마천 뉴타운 이런 지역들이 향후 몇 년 후에는 대규모 신규 단지로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물론 그 서울 쪽으로 잠실 쪽 접근성은 좀 더 좋지만 이 계룡이라든가 이런 오금역 쪽에 있는 기존 아파트들 뭐 한 20년 차 전후되는 아파트들은 그렇게 수요층들이 많이 늘어날 수는 없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매도 전세로 끼고 있는 차익 목적의 어떤 보유는 좀 의미 없어 보니까 매도를 하는 게 좋겠고, 향후 시간이 흘러도 그렇게 좋은 점이 많이 이렇게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갈아타시고 수익형 시장 쪽으로 한번 옮겨봤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상담 도움 좀 많이 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더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언제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상담, 고민 해결은 시간 관계에서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쉬운 마음은 무료 세미나 통해서 풀어보시죠. 송성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 드립니다. 2017년에 주목해야 할 부동산 투자처라는 주제로 12월 24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이 되고요. 7호선 학동역에 위치한 S&K 자산관리 세미나실에서 열립니다. 관련 문의는 서울전화 02-545-7988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안 쉬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거예요? 네, 연말에는 항상 고객분들도 많이 계시고 상담도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내년 시장에 대한 준비
또 우리 흐름이 변화가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좀 더 드리기 위해서 발품을 더 많이 팔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날은 날이 날이니만큼 산타 같은 그런 뭔가 선물 같은 정보도 많이 있을 거라고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생생부동산 클리닉 이 시간에는 SNK 자산관리 송성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당장 지금 이 시기에 할 수 있는 최선의 투자 방법, 투자 전략을 여러분께 제시해드립니다. 돈 되는 부동산 정보, 이 시간 통해서 공개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요, 서울전화 02-2077-6394번 통해서 상담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한국부동산 R&D센터의 김원준 전부이사, 서진부동산연구소의 성대웅 이사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오늘 부동산 정보 짤막하게 포인트부터 좀 짚어볼게요. 먼저 김원준 이사님, 오늘 어디로 가보나요? 네, 2016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올해 부동산 재테크 어떻게 다들 성공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내년도부터는 이 투자, 부동산 재테크 조금은 더 어려워지고 더 깐깐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만큼 더 깐깐하게 선별을 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바로 지금 하늘 모르고 치솟고 있는 강남 3구 옆에, 바로 옆에 위치해 있는 바로 이곳 사당동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당동 같은 경우에는 강남 3구, 특히 서초구 바로 옆에 위치해 있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사실상 강남 3구의 접근성이 가장 좋으면서도 아직까지는 저평가가 되어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자, 개발 호재의 완성 2019년도이기 때문에 단기 소액 투자하실 분들한테 적극 추천드릴 수 있는 사당동 잠시 뒤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 사당동 가보도록 하겠고요. 성대웅 이사님 오늘 두 곳 가보죠? 네. 네. 보험 부동산 가이드를 시청하시는 많은 시청자분들, 이 시청하시는 목적 단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성공적인 투자를 하셔서 큰 시세 차익과 큰 수익률을 올리기 위함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투자하시는 지역에 많은 개발 호재를 품고 있는지, 저평가가 되고 있는지, 투자의 포인트가 형성되어 있는 곳인지가 가장 중요하겠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지역 중에 첫 번째 지역, 동대문구 제기동 지역입니다. 청량리역 인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청량리역 인근 이제 막 개발이 시작되고 있는 곳으로 투자의 적기, 투자의 포인트가 형성되어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지역은 강남구 논현동입니다. 투자 안정적이고 확정이 된 곳입니다. 그만큼 현재는 강남에 많은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내 집 앞에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으로 직접적인 집가 상승과 연결되어 있는 곳입니다. 잠시 후에 두 지역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부터는 부동산 정보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가볼 곳은요, 동대문구 제기동입니다.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1호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청량리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내년 6월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5층 건물 내 2층에 위치해 있네요. 매매 금액은 2억 3천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실투자 금액은 3천만 원 예상됩니다. 자, 첫 번째로는 동대문구 제기동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제기동 하면 어떤 입지적 매력이 있는 곳이죠? 예, 오늘 소개해드릴 첫 번째 지역 동대문구 제기동 지역입니다. 동대문구 하면은 서울 2030 플랜을 보시면 12지역 중심 중에 한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제기동 하시면 많은 재래시장으로 둘러싸인 곳으로 많이 유명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또한 본 매물지에서 5분만 걸어가시게 되면은 GTX와 KTX가 들어올 1호선 청량리역 도보 5분 거리로 이용하실 수 있고 바로 왼편에 잡고 있는 제기동역 또한 5분 거리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 매물지 아래쪽으로 8분에서 10분만 걸어가시게 되면 2호선 용두역도 도보로 충분히 이용이 가능합니다. 1호선 청량리역을 나오시게 되면은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CGV 이용 가능하시겠고요. 본 매물지 아래쪽에 2호선 용두역 바로 나오시게 되면은 홈플러스와 동대문구청 동대문구 의회가 입지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용두역 바로 아래쪽에는 퇴근 후에 산책 공간을 즐길 수 있는 용두공원이 입지해 있고요. 바로 용두공원 바로 아래쪽에는 청량감을 한층 더해줄 수 있는 청계천까지 흐르고 있어 최적의 휴식 공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본 매물 주변지에는 많은 재래시장이 입점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값싼 가격으로 제반 시설 동안 이용이 가능하시겠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본 매물지 주변에 입지해 있는 성바오루 병원과 고려대학병원, 경희대학병원을 이용할 시에는 한차원 수준 높은 의료시설 또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매물 주변 제기동은 지역적 특색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많은 재래시장이 입점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많은 재래시장 임차인 수요 만나보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 매물지 주변에는 고려대학교와 서울시립대, 한양대학교, 경희대학교, 외대 등이 입지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풍부한 대학생들 임차 수요까지도 만나볼 수 있는 지역이고 매물지 주변에 위치한 내부순환도로와 동부간선도로를 이용할 시에는 강남까지 20-30분 내로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제기동 입지적인 여건 분석 자세하게 해봤습니다. 동대문구가 요즘 들어서 좀 많이 소개가 되는 것 같은데 뭔가 호재가 많으니 당연히 많이 소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개발 호재 뭐가 있을까요? 예, 많이 소개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 이제 막 개발이 시작되고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 개발 호재, 청량리 재정비구 촉진지구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청량리역 인근 생각을 하시면 제일 첫 번째로 생각드는 게 집창 쪽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하지만 본 현장 이제 임장 활동을 통해서 확인하시게 되면은 이제는 그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지우시게 됩니다. 현재 철거공사가 80%에서 90%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안에 이주와 철거공사가 완료되며 본 지역에는 65층 규모 4개 동의 주상복합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호텔과 공연, 주민 편의시설로 탈바꿈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본 청량리 4구역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동부청가시장 부지 또한 재정정비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이 부지에도 50층에서 58층 규모의 주상복합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멀지 않습니다. 바로 내 집 부근에서 일어나게 되겠고요. 본 매물지 주변에 있는 양령시장 또한 한류바람 영향을 타고 현대화로 탈바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교통호재도 풍부하게 자리 잡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요. 현재 청량리에서 강릉까지 운행 예정이 2017년도에 운행 예정입니다. KTX 노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게 되면 2시간에서 2시간 30분가량 소요가 되겠는데요. 본 KTX 노선 이제 이용하시면 1시간가량으로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시게 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아주 중요한 노선입니다. GTX 노선 빼놓지 않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B노선과 C노선이 청량리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청량리역으로 들어오게 되면 청량리역은 광역부패 더블 역세권으로 변모한다는 사실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9호선이 들어왔었을 때 9호선 주변의 지가 상승 다들 눈으로 확인하셨을 겁니다. 이 GTX 노선이 들어오게 되면은 9호선 못지않은 지가 상승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이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수요와 경기 일대의 임차 수요 골고루 받아볼 수 있게 변모한다는 사실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겠고요. 또한 2017년도 착공 예정입니다. 면목성 경적천도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청량리에서 신내역까지 운행 예정이고요. 본 노선이 들어오게 되면은 동북부 지역의 교통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도심 접근성에도 편리하게 도움이 줄 예정입니다. 이러하듯이 청량리 주변 동북부 지역의 교통 중심지였습니다. 하지만 집창촉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개발 사업도 딜레이가 되었고 저평가되어 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개발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멀지 않습니다. 내 집 주변에서 일어난다는 사실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어내고 새로운 이미지로 탈바꿈한 곳입니다. 관련해서 개발 호재 자세하게 봤고요. 이제는 건물 집중해 보도록 할게요. 내년 6월이라면 약간 기간이 남아 있어요. 어떻게 지어지는지 좀 상세하게 소개해 주세요. 네, 본 매물은 선분양 매물이고요. 2017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본 매물지 앞에는 8m 도로가 인접해 있어 개방감 또한 우수합니다. 임장 활동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본 매물지 주변에 간간히 보이는 신축 건물이 있습니다. 이러한 신축 건물들 지금 원룸으로 짓고 있습니다.
투룸의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너무 부족한 지역입니다. 투룸 하나만으로도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매물이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리겠고요. 본 매물 내부 풀옵션으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시스템 에어컨과 40인치 TV, 직장인들 수요를 위해서 외부에는 무인 택배함까지 들어설 예정이니까 믿고 맡기시고 투자 가능한 매물이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가격 정보 들어봐야겠죠. 어느 정도 자금이면 가능할까요? 예, 본 매물 선분양 매물인 만큼 가격 저렴한 매물로 선정되어 있는데요. 본 매물 매매가 2억 3천만 원입니다. 전세 2억, 활용 시에는 3천이라는 소액 투자 가능하시겠고요. 요즘 저금리 시대입니다. 저금리 시대인 만큼 월세 선호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보증금 3천에 월세는 80에서 85만 원 가능하십니다. 대출 활용 시에는 실투자금 6천만 원이라는 소액 투자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다세대 주택 매수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투자 시 유의점도 소개해 주세요. 예, 본 매물은 선분양 매물입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없으십니다. 그만큼 임장 활동이 중요하시겠는데요. 임장 활동을 통해서 주변의 여건 철저히 조사를 하시고 투자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 후에 판단이 안 되시면 부동산 전문가를 통해서 충분히 상담 후에 투자하시라는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는 동대문구 제기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돈 되는 부동산 정보 두 번째로 가볼 곳은요, 동작구 사당동입니다.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7호선 남성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위치했고요. 내년 3월 준공 예정돼 있네요. 6층 건물 내 4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매매 금액은 2억 6천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3,500만 원, 실투자 금액은 2,500만 원 예상됩니다. 자, 동작구 안에서도 사당동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사당동도 굉장히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어떤 매력 있는 곳인가요? 네, 일단 사실상 현재 부동산 정책 자체가 강남 3구를 조금 옥죄고 있는 정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지역, 특히 바로 이 서초구 옆에 붙어 있는 이 지역 동작구 사당동이 뜰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지역 같은 경우는 7호선 남성역에서 도보로 한 4분에서 5분 정도 떨어져 있는 역세권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 7호선 남성역에서 강남까지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자, 지하철 이용해서 10분 안으로 도착이 가능한 그러한 7호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은 집 앞에서 나와서 역까지 가는데 4분에서 5분 정도, 이 남성역에서 다시 7호선 논현역까지 가는데 10분. 그러니까 강남까지 업무지구까지 접근하는데 약 15분이 걸린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이 지역 역시 이름이 사당동이다 보니까 사당역 역시 상당히 가까이에 있는 편이 되겠고요. 사당역 같은 경우에 2호선과 4호선이 지나가겠고요. 그 옆에 있는 이수역 같은 경우에는 4호선과 7호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2호선, 4호선, 7호선 다양한 노선들 모두 도보권으로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큰 장점 갖추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교통편이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그러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도로망에 대해서도 제가 잠시 뒤에 더 언급을 해드리겠지만 도로망 역시 정말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자, 차량 가지고 운행하시는 분들 아마 이 지역 동작구 사당동 지역은 한 번쯤은 거쳐가 보셨을 만한 그러한 곳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사람이 많이 사는 곳이다 보니까 주변 환경 역시 상당히 잘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현재 정비로서의 끝이 아니라 그 주변에 다양한 지역들에 있어서 재건축, 재개발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만큼 앞으로 사람이 살기 더욱더 좋아질 뿐만 아니라 학군과 편의시설, 다양한 공공기관들까지 모든 것들이 갖추어져 있는 정말 살기 좋은 사당동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당동의 매력 더욱더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가치 체크해 봐야겠죠. 개발 호재는 어떠한 부분 확인해 볼까요? 네, 일단 제가 계속적으로 강남 3구 바로 옆에 있다라고 말씀을 네. 드렸는데요. 자, 그렇다 보니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서초구에 있는 개발 호재들 모두 흡수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지금 따로 이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롯데 칠성부지 역시 상당히 가까이 있는 편이 되겠고요. 자, 그것뿐만 아니라 서리풀공원에 있는 장제터널의 개발, 자, 이게 가장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앞에서 강남까지 접근성에 대해서 지하철 7호선을 놓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이제는 지하로만 강남까지 접근이 빠른 게 아니라 지상으로도 버스편으로도
교통 대중 자가용으로도 강남까지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좋아지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 서리풀공원을 막고 있었던 곳에 장제터널을 뚫음으로 인해서 자, 지금 2019년도에 완성이 된다라면 2019년도 말 정도에는 다양한 버스편이 마련이 될 예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강남까지 접근성, 이제는 한 곳 지하철뿐만 아니라 버스편, 자가용 등 모든 시설들을 이용해서 강남까지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좋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 서리풀공원의 다양한 문화와 예술의 클러스터로 대규모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큰 문화의 전당이 이곳에 한 번 더 건설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더욱 사람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곳으로 변모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끊임없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이곳, 이제 이곳으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사당동, 먼저 사당동과 방배동, 서초구 방배동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주택 재건축 지역, 자, 이 건축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이주 수요가 끊임없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서초구 자체가 지금 2년에서 3년 사이에 상당히 가격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자, 아파트에서 무리하게 사시던 분들도 지금 주변으로 특히 서초구내나 강남구 내로 이동이 좀 힘든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자, 그만큼 이 지역 동작구 사당동이 더욱더 이주 수요자들한테 곽광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현재 이 사당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투룸의 수요가 폭증을 하지만 공급은 투룸이 상당히 부족한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것 이외에 강남 순환 도시고속도로의 사당 IC 개발, 그리고 사당로 3차 구간의 확대, 그리고 사당역에 있는 공영주차장 부지의 다양한 문화와 예술, 그리고 업무 지역으로서의 개발, 상권의 개발이 현재 이루어질 예정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지역들에 있어서는 큰 개발 호재들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자, 2019년도에 이루어질 장제터널의 큰 개발, 이것만 보고 투자를 하시더라도 아깝지 않은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발 호재 자세하게 체크해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건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3월 준공 예정돼 있네요. 3개월 정도 남았네요. 네, 지금 현재 거의 마무리 진행 네. 중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내년 한 2월 정도면은 입주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 이곳 같은 경우에 도로가 총 3면에 깨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만큼 개방감은 뛰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건물 역시 총 2개 동, 큰 동이 2개 동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는 조금 더 아름다운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수요층이 많이 원하는 투룸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수요자들에 대비한 그러한 건물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특히 전세 수요자들한테 마음에 들만한 그러한 건물로 지어진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평수가 넓습니다. 자, 지금 부동산 정보 방송에 나오는 건물들 중에서 상당히 큰 평수 자랑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약 13평에서 14평 정도의 실면적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옥상에는 개별 창고까지 제공이 되기 때문에 정말 부담 없는 가격에 투자가 가능하면서도 그 수요 모든 것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건물이다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별 창고도 마련되어 있는데 실평수도 13, 14평 정도 되는 좀 큼지막하게 나온 부동산 정보 체크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격 정보 체크해 봐야겠죠. 어느 정도 자금으로 투자 가능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가격이 가장 중요한데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자, 다른 곳에서 찾아보기 힘든 대형 평수의 투룸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실상 강남 아니면 또는 서초구의 가격 차이 1억 이상이 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하지만 강남 3구가 현재 옥죄어지면서 그 주변 지역의 그 여파가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자, 강남까지의 차이 1억 1천 정도가 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매매가 2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세 보증금 2억 3,500 정도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제 투자 금액 2,500만 원 전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월세 역시 보증금 3천 기준으로 해서 한 80 이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전세 소액 투자하실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지부터 호재까지 다양한 정보를 체크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유의점까지 확인해 볼까요? 네, 월세가 잘 되는 지역 아니면 전세가 잘 되는 지역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부담 없는 금액의 전세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더 추천을 드리겠고요. 자, 강남까지의 접근성이 얼마나 좋은지 직접 방문하셔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부동산 정보 동작구 사당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확인해봤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자, 마지막 부동산 정보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강남구 논현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9호선 신논현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내년 1월 준공이 예정돼 있습니다. 5층 건물 내 3층에 위치해 있네요. 매매 금액은 3억 5천만 원, 전세 보증금 3억, 실투자 금액은 5천만 원 예상됩니다. 자, 강남구 논현동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논현동 입지적인 분석부터 해주시죠. 네,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를 드릴 강남구 논현동입니다. 네. 강남구 논현동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한 번쯤은 투자해보고 싶었던 그 지역입니다. 어떤 것부터 자랑을 해야 될지 저 또한 많이 흥분되는 지역이 있는데요. 본 매물 9호선 신논현역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한 초역세권 매물입니다. 아마 이 방송 이후에는 이만한 입지의 요건에 매물이 나올 거라고 저 또한 궁금하고 너무나 아쉬운 매물입니다. 이 지도를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다중 역세권으로 둘러싸인 거 눈으로 확인하실 겁니다. 본 매물 위에는 7호선 논현역과 학동역, 3호선 신사역뿐만 아니라 9호선 신논현역과 언주역, 2호선 강남역 모두 다 도보로 이용이 충분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지도를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우측으로는 삼성역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삼성역도 지하철로 세내정 과정으로 충분히 이용이 가능합니다. 본 매물지 좌측으로 보시면은 하루 평균 유동인구 100만 명 이상이 이용을 하고 있는 강남대로가 입지해 있습니다. 본 강남대로에서는 서울에서 경기까지 약 80개가량의 버스 노선 또한 충분히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강남대로 좌측으로 보시면 많은 개발 호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서초권역도 바로 내 집 주변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이렇게 개발, 교통만 편리한 것이 아닙니다. 생활 인프라 시설 정말 잘 갖추어진 곳인데요. 본 매물지 좌측으로 보시면 24시간 살아있는 논현동 먹자 라인이 형성되어 있고 또한 영동시장 또한 가깝게 위치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 매물지에서 1, 2분만 걸어 나가시게 되면 수영장과 스포츠센터가 입지해 있습니다. 여가시설 또한 편리하게 이용 가능할 뿐만 아니라 본 매물지의 주변에 입지해 있는 차병원과 세브란스 병원을 이용 시에는 한 차원 수준 높은 의료시설도 만나볼 수 있으시고요. 본 매물지 주변에는 크고 작은 마트들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차량 이용 시에는 이마트와 롯데백화점, 신세계 백화점 등을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논현동 정말 우리 이사님께서 뭔가 흥분을 감추지 못하시고 관련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셨는데 개발 호재 얘기하시면 더 흥분하시겠어요. 그럼요. 네. 지금 현재 강남은 1970년대 이후에 매머드급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개발들 중에서 내 집 앞에서 개발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직접적인 집가 상승과 연결될 텐데요. 직접적인 집가 상승과 연결된 개발 호재, 첫 번째 개발 호재, 신분당선 3단계 연장선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강남역까지 운행 중인 신분당선이 최종 올해 말 신논현역과 논현역, 신사역까지 3단계 구간이 착공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최종적으로 용산까지 운행이 될 시에는 강남에서 용산까지 약 20분가량으로 편리하게 운행될 예정이고요. 현재는 단일 역세권입니다. 하지만 신분당선에 들어오게 되면 더블 역세권으로 변모한다는 사실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9호선 들어왔을 때 9호선 주변 집가 상승을 다들 눈으로 확인하셨습니다. 이 신분당선 들어오게 돼서 더블 역세권으로 변모하게 되면은 9호선 못지않은 집가 상승을 한 번 더 받아볼 수 있으시다고 강조해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개발 호재,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많이 잘 알고 계시는 개발 호재입니다. 삼성 코엑스에서 잠실 종합운동장까지 있는 약 166만 제곱미터의 지역에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 국제 업무 시설이 융합이 되는 마이산업단지가 조설될 예정이고요. 뿐만 아니라 옛 한전 부지입니다. 옛 한전 부지에는 105층 규모의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 현대차에서 이러한 개발을 하기 위해서 1조 7천억 원이라는 돈을 기부 체납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부 체납한 돈은 지하 6층까지의 대규모 황색센터인 영동대로 지하 개발 계획에 쓰일 예정입니다. 단적으로 현대차에서 이러한 개발을 함으로써 고용 창출되는 인원만 122만 명입니다. 이 122만 명이라는 고용되는 창출이 강남으로 몰려오게 될 시에는 전월세 가격이 상승되고 전월세 가격이 상승되면 당연히 집가 상승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주목하실 필요가 있으시겠고요. 요즘 많이 대두화되고 있는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 또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 사업들 바로 내 집 옆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남권의 신축 주택 항상 높은 관심을 받는데 어떻게 지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내년 1월 준공이라면 거의 지어졌겠어요? 네, 본 매물은 선분양 매물이고 2017년도 1월 준공 예정입니다. 선분양 매물인
때도 불구하고 두 눈으로 확인 가능한 매물입니다. 꼼꼼히 따져가면서 투자하실 수 있는 매물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본 매물 코너 건물입니다. 개방감 또한 우수하고요. 내부 풀옵션으로 들어갈 예정이고요. 또한 한 가지 이 본 매물은 전문 관리업체에서 관리 맡을 예정입니다. 지방에 계신 분들 믿고 맡기실 수 있는 투자 매물이라고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가격 정보 체크해 볼까요? 본 매물 매매가 3억 5천만 원입니다. 전세 3억 할인 시에는 5천만 원이라는 소액 투자 가능하시겠고요. 본 매물 노년도 지역입니다. 수익성 매물로서 본 매물 월세 투자 시에는 보증금 3천에 월세 130만 원 가능한 매물이고요. 전세 활용 시에는 대출 활용 시에는 실투자금 1억 1천만 원이라는 소액 투자 가능한 매물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정보 전세 시 또 월세 시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세대 주택 투자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투자 시 유의사항도 체크해 주시죠. 본 매물 강남구 논현동 안정적이고 투자처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재무의 설계에 맞게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꼼꼼히 따져가면서 투자하시라는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돈 되는 부동산 정보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는요.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화면으로 내용 한번 다시 정리해 보시죠. 자, 오늘 돈 되는 부동산 정보 이 시간 함께해 주신 두 분은요. 서진 부동산 연구소의 성대웅 이사, 또 한국부동산 R&D 센터의 김원준 전무이사였습니다. 자, 부동산 가이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연말 연초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의 고민들 굉장히 많으실 것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에서도 계속된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 해결을 위해서 여러 특집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앞으로 계속해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